자, 이제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말고사가 또 바로 시작이라 촬영을 또 이어서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감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중학생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학생들 수업이고요. 중등학교 3학년 발음이 안 되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한 번도 교과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깔 분필 색깔에 대해서 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수업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흰 색깔 펜으로 보통은 어법을 나타내거든요. 문법적인 부분은 흰색 펜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녹색이 이제 추가적인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문법에 대해서는 녹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휘, 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라던가 중요한 이제 지시, 관계사, 연결사, 관계사보다 연결사 이런 거에 대한 연결하는 접속부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의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좀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색깔 펜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펜을 준비해서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말하자면은 이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면은 뭐에 집중을 할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잠을 자지 않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색깔 펜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7과고요. 이 동화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부분이죠. 빅데이터로 살아가는 것, 얘와 사는 것에 대한 것으로 글이 시작이 됩니다. 빅데이터로 사는 것. 괜찮죠? 자,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온라인 북스토어를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보문고 이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스토어 개념이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할 경우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외국 서적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이용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온라인 북스토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신에 그죠? 예스24시 뭐 혹은 뭐 알라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현재 완료의 1번 PP 형태고요. 얘가 2번의 PP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have라는 이 현재 완료에 해당이 되는 조동사로라고 부르죠. 조동사라고 그러죠. 발음이 안 되네요. 오랜만에 수업을 해서 그런가? 그래서 현재 완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시제 표현을 해주는 조동사예요. 이 친구가 여기에도 영향을 준 거고 여기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ever라는 표현을 쓴 걸로 보아서는 이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에 관련된 거겠죠? 현재 완료 용법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북스토어를 방문해 본 적이 있고 네가 이제 놀라움을 당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어법적인 포인트는 서프라이즈드라는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말하자면 분사의 형태죠. 어떻게 보면 수동태의 형태로 적혀진 거예요.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 근데 분사 중에서도 지금 PP의 형태를 적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서프라이즈,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동사의 분사가 PP형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주어가 누구일 때 사람인 경우에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 이러한 감정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느끼는 경우라면 PP 형태를 쓰게 되고요. 우리가 견주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ing 형태일 텐데요. 이 ing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경우에 쓰는 거냐면 보통 그러한 감정의 동사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입장일 때 보통은 ing를 쓰게 돼요. 그래서 너가 느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책에 의해서 놀라움을 당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느껴본 적이 있느냐? 이 책은 어떤 책이야? 그걸 관계대명사가 꾸며줍니다. 뒤에 보니까 the story 주어고요. recommend가 동사가 되죠.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동사 뒤에 보다시피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당이 되는 목적어가 없고 그럼 이 친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뒤에 같은 경우가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인 걸로 보아서 얘는 관계 대명사가 맞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라는 형태로 바꾸셔도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죠? 사물인 경우에는 우리 선행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뒤에가 이제 위치를 쓸 수도 있잖아요. 보시면은 가게가 추천해주는, 당신에게 추천해주는 그 책에 의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왜 그런지 봤더니 그것들, 대명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에도 문장 내에서 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명사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요거에 대한 짝꿍은 앞에 있는 책이 되겠죠. 이 책들 중에 많은 것들은 look interesting. 자, look이라는 동사 이형식 감각 동사입니다. 그죠? 이형식 감각 동사고 이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의 형태가 오셔야 맞아요. 형용사가 지금 보다시피 분사로 적혀지게 되죠. 분사라는 친구고요. 요것도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interest 앞에 있는 이 친구와 같은 맥락입니다. 분사가 ing인데 얘가 감정을 나타내주는 동사예요. 감정의 동사 중에서 분사가 ing를 썼다? 그럼 뭐라고요? 주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준다. 왜? 주어가 누구니까? 책이니까요. 책들은 너에게 흥미를 줄 거잖아요. 그래서 ing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분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분사라는 친구는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ing를 붙이고 pp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야? 동사를 형용사 기능이 되게끔 바꿔주는 친구가 보통 분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ing와 pp가 일반적으로 능동인 경우에는 ing를 쓰는 거고 수동인 경우에는 pp형을 쓴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게 감정의 동사라는 친구죠. 감정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ing를 쓰는 게 그러한 감정을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p 형태는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ing 같은 경우 그 감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주어가, 이 앞에 있는 주어가 대상이 누가 되냐면 사물이 되는 경우가 독보적으로 많고요. 당연히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느끼는, 받는, 느끼는 이러한 대상은 당연히 사물보다는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는 보통은 pp 형태를 쓴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 찾아주시면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pp 형태를 쓴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책들, 그러니까 사물이기 때문에 ing를 쓴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어쨌든 이제 온라인 북스토어에 갔는데 거기에서 너한테 책을 추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이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흥미를 주는 것들인 거야. 자, 그렇다면 궁금하겠죠. 어떻게 이 책가게는 알고 있을까요?를 묻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no라는 동사 뒤에 지금 어떤 거 쓰고 있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간접 의문문이다 라는 형태를 쓰고 있죠. 얘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를 나타내는 절입니다. 간접 의문은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no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목적어의 내용을 문장의 형태로 적은 거예요. 그 문장의 형태를 지금처럼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적은 것이다. 그 명사절의 형태고요. 간접 의문문은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like에 대한 목적어가 없고 무엇이죠?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묻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내용 전부를 가리키죠. 전체 내용. 앞에 있는 내용 전부를 가리켜야 돼요. 그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가능해요? 빅데이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뒤에 원인을 적어주고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because of라는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because 뒤에 이 of라는 친구를 쓰면서 이 친구의 기능은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쓰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요거랑 똑같은 걸로 쓸 수 있는 것이 due to도 있을 수 있고 owing to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견주어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는 이거 똑같은 뜻인데 접속사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접속사일 때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쓰셔야 되고 그래서 얘 대신해서 얘는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because 이런 게 접속사입니다. of를 뺀 친구. 그리고 얘랑 똑같은 거는 since라는 친구가 왜냐하면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 봐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중요했던 거는 감정의 동사입니다. 얘는 궁금해했던 게 얘가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검색을 했는데 책을 얘네가 추천을 해준 거야. 북스토어에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에 대한 답도 줬죠. 빅데이터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내버려둘 걸 그랬어. 내버려둘 걸. 빅데이터가 무엇인가를 묻죠. 빅데이터가 무엇인가? 빅데이터는요,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죠? 데이터 세트인데요. 얘네들은요, 매우 크고요, 복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계 대명사가 데이트 덩어리라는 데이트 세트를 꾸며주게 되고 앞에 있는 세트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비동사 이 친구는 복수형으로 적으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로 쓰여 있을 때에는 뒤에 동사 단수 쓸지 복수 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s를 적을지 are를 적을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are를 썼던 이유가 이제 얘는 꾸며주는 선행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 선행사를 찾아가지고 그거 내용이 얘네한테 생략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얘를 are를 썼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걸 쓸 수 없고 are를 쓰셔야 된다. 가 포인트가 됩니다. 당연히 이때 대도 위치로 바꾸실 수 있죠.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니까 크고 복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as가 뭐뭐함에 따라 라는 as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뭐뭐에 따라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사절이죠. 양입니다. 데이터는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으로 세고 있어요. 데이터는 셀 수 없어서 양으로 세고 있다. 그리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이제 되는 거고요. 어차피 셀 수 없는 거고 데이터가 주어가 되죠. 데이터는 셀 수 없습니다. 그죠? 뒤에 is 선택하셔야 돼요. 아까 빅데이터의 is를 썼듯이. 되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점차적으로 더 커집니다. 그 이전보다도요. 라고 해서 보다시피 비교급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than을 쓰셨어야 되죠. 이전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는 get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형용사 형태를 쓰게 되면 뭐뭐하게 되다 라는 표현이 돼요. 점차적으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때 나오는 much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됩니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much 대신 쓰실 수 있는 게 얘 대신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할게요.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거를 써보면은
강조를 해주는 부사.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 그게 much 5개 외우셔야 돼요. still, even, far, a lot. 이 5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왜 그러냐,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앞문장 전체,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커지는 이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이유, 이거를 디스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 디스라는 단어 때문에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삽입 문제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얘만 딱 떼놓고 얘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주로 왜 그러냐면 because를 썼으니까 뒤에 원인을 적겠죠. 이거는 y라는 친구와 우리가 견주어 알아야 되는데 y 뒤에는 결과를 쓰기 때문이에요. 얘는 지금 뒤에 이유를 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 데이터가 많아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죠? 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보다시피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관계 대명사인 거고요. 얘는 웬만하면 위치로 바꿔 쓰실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이제 오늘날의 문법 체계는 많이 예전과는 다르게 지켜야 될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약간 유연해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반드시 that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 그죠, 위치만 쓰셔야, 위치까지는 없지만 반드시 that만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하나가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다시 말해 선행사가 everything, something 뭐 이런 걸로 끝이 나는 everybody, somebody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 that만 쓸 수 있어요 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치로 바꾸기보다는 that이라고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죠? 온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everything이 주어고 everything은 단수잖아요. 그래서 live에 s를 붙입니다. 무엇을 남기느냐? A trace, 흔적이라는 것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진 이유가 우리가 모든 걸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에 한 모든 것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hotos, 사진인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죠. 너가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 사진, 얘 같은 경우도 업로드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여기도 정확히 따지면은 관계 대명사가 포토와 유 사이에 생략되어져 있어요. 너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 사진, 이게 주어 1번이고요. 그리고 and 뒤에 주어 2번. 레코즈, 어떤 거야? 너가 구매하는 기록들, 온라인 가게에서 구매한 목록들, 이렇게 2가지죠. 포토스, 레코즈, 이렇게 2가지가 돼서 동사는 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빅데이터의 일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네가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에 이런 게 있어. 네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도 흔적이 될 수 있고 네가 구매를 했던 모든 목록들도 하나의 흔적이 될 수 있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설명을 하죠. 단순하게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접속 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용이 역접입니다. 빅데이터는 이런 건데 단순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 빅데이터가 되기에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얘는 동명사 주어죠.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to collect라고 바꾸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는 동명사가 투부정사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명사는 어쨌든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사라는 친구로 수식을 해줍니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명사로 바뀌었지만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부사가 수식을 해줍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빅데이터는요, has to be 뭐 해져야만 돼? 빅데이터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조동사죠. must와 같은 조동사입니다. 그죠? 뭐뭐 해야만 해. 그래서 be analyzed, 요 뒤에 내용에서 빅데이터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태, 분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냐면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this는 직전 문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거 전문가들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and와 this를 합쳐가지고 앞문장 그대로 받는. 빅데이터는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빅데이터 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으면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괜찮죠? 다양한 방법을 씀으로써 여기는 쉼표를 찍어놨죠. 그죠? 얘는 문장의 주어 동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분사 구문이 돼요. 이렇게 원래 문장 이런 거였죠. 걔네가 함으로써 as 뒷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they use 였던 문장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간단하게요.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원래 부사절의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문장을 접속사 생략하고 뒷문장의 문장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various 다양한 거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draw 이끌게 되는데 meaningful result 의미 있는 결과를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빅데이터겠죠.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서 의미 있는 결과를 그쪽 이끌어내게 됩니다. draw는 여기서 이끌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result랑 붙었을 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괜찮죠? 이러한 결과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어떤 결과들,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들을 these results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들은 그리고 나서, then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접속사로 쓰일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중요하죠. be used to 부정사죠.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 두 번째죠. 1번, 2번. 그리고 또 뭐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be used 뒤에 to라는 친구를 가지고서요. 뒤에 동사 원형을 적어서 투부정사처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to를 전치사로 보아서 뒤에 ing 형태의 동명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두 개의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부정사거든요. 투부정사. 그죠? 근데 이거는 투부정사의 가장 흔한 그죠?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앞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use의 수동태죠. 그래서 사용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건 use의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요. 전치사 뒤에 ing가 새로운 뜻을 만들어냅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아예 다른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결과라는 거는 익숙하지 않고 이 결과는 사용이 될 거니까 투부정사를 쓰겠죠. 그리고 간혹 이거랑도 물어를 보게 되거든요. used to be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을 쓰면은 앞에 be만 없는 거지만 똑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can 뒤에는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조동사입니다.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보통 문제를 풀게 되는데 얘는 아마 위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얘는 얘기하죠. 데이터라는 게 어쨌든 다 기록에 남는데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 다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야. 데이터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빅데이터라는 게 되려면 빅데이터는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전문가에서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 전문가가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 분석을 한 걸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낼 거고, 그 결과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일 수 있어 라고 해서 정말 순서적으로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괜찮겠나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중3이라서 내용이 없지 않네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만큼의 양이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빅데이터는요, 진행형이에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죠. 얘가 부사라서 뒤에 있는 형용사가 명사를,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 얘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당연히 빅데이터일 거예요. 빅데이터는요, 도움이 됩니다. help라는 동사, 오형식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understand 쓸 수도 있지만 to understand 적어도 말이 되죠. 이때 그들은 당연히 회사겠죠. 이 회사들의 소비자의 니즈, 필요한 것을, 그죠? 욕구를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얘가 동사 1번이었죠? 그리고 나서 동사 2번, 그래서 help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회사가, 얘가 두 번째 또 목적격 보어인 거예요. 얘 때문에 쓸 수 있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sell도 쓸 수 있지만 to sell도 쓰실 수 있어요. 그죠? 더 많은 제품들을 파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겠죠. 빅데이터는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끝나지 않죠. 회사 입장에선 이런데, 사람들이 help, 오형식, 준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avoid도 되지만 to avoid 가능하다. 이거 됩니다. 사람들이 heavy traffic, 되게 복잡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비 같은 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소유격이에요. it's used. 그 빅데이터의 사용이에요. 얘가 하나가 주어야 되는 거죠. 소유격으로 빅데이터의 사용들은 또한 endless, 무한합니다.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less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고 unlimited라고 쓰실 수 있죠.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흥미를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시작이 here이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될 수 없고 문장의 주어는 뒤에 있어요. 주어 동사 도치.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지금처럼 문장의 앞에 오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처음 수업에서 얘기했었지만 흥미를 지가 주는 거의 입장이기 때문에 ing를 쓰게 되죠.
그죠? 흥미를 주는 사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질병의 예측이죠. 질병의 예측. 오라. 보게 되면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묻죠. 무엇을 알고 있냐면 no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를 적을 거고요. 그거를 문장으로 적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that이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으로 쓰여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완전한 문장 앞에 that을 붙이게 되면 그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게 되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장 앞에다가 우리가 that이라는 친구를 붙이게 되면 원래 문장이었던 이 친구가 명사로 바뀌게 돼요. 명사의 기능을 하는 문장으로. 명사의 기능을 하는 문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 뒷자리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요. just as는 마치 무엇 무엇처럼 이라는 비교 대상을 쓰려고 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마치 누구누구처럼 마치 누구처럼요? 이 expert, weather expert 그러자면 날씨 기상 전문가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 너 아니? 묻죠.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부분 있죠.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졌을 때는 이 부분이 되죠.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질병을 예측하는 거 이렇게 표시해드릴게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Thanks to는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 덕분에 이거는 due to, because of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뭐 덕분에? 빅데이터 덕분에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냐 봤더니 이 감기 시즌이 왔을 때 사람들은요 더 많은 그죠? 플루 메디신 그 감기 관련된 약이라는 걸 살 겁니다. 감기 시즌은 아직 안 왔고요.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앞에는 현재 시제를 썼는데 뒤에는 미래 시제를 적었죠. 그럼 앞에 있는 친구가 보통 여기가 미래면 앞에도 미래를 적어야 되거든요. 둘의 시제가 달랐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이 when이라는 시간의 부사절을 나타내주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그죠? 이 친구는 문장 내에서 어떤 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래서 험즈밖에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걔네들은요, 사람들은요, 이때 걔네들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또한 also 연결사 또한 무엇을 조사할 거냐면 온라인을 조사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기 증상에 대해서. 감기 약 살 거고요. 감기 증상 조사할 거예요. 더 많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also를 쓰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도 있지만 얘도 할 거야. 약도 살 거지만 조사도 할 거거든.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라는 것이 좀 현명하기가 앞에 분석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줄 거고요. 데이터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그래서 되어진다면, 현명하게 분석이 되어진다면 지금처럼 수동태 데이터의 입장에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이 된다면 그 감기의 확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고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석 잘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야. 감기의 확산은. 왜냐면 주변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게 검색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감기가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예측이 되죠. 아, 이 질병이 퍼져나가겠구나.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이런 약을 잘 듣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라서 예측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 예측에 대한 이야기, forecast. forecast, predict 같은 얘기거든요. 얘도 predict가 말하다의 뜻이거든요. predict는 미리 말해주는 거고요. forecast도 마찬가지예요. for이 이전에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cast가 던지다의 뜻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던져두는 겁니다. 야, 이거 여기 있다, 얘다 이러면서. 그게 바로 이제 예고죠, 말하자면. 그래서 같은 뜻이다. forecast, predict 같은 뜻이고 이렇게 좀 외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나눠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다음 준비를 또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나가면 지루하죠. 좀 끊었다가 이제 준비 좀 하시고 다른 공부도 좀 하시고 이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2차 강의를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 얼굴이 그래봤자 그거겠지만 어쨌든. 네, 화이팅!